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그 내에서도 다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장중 오름폭을 점점 줄여나갔다. 그리고 여태 하락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3%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는 8%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후보 관련주들 여전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마 관련된 종목들 어제 장에서 시장 내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탄력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낙태를 지지한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현대약품이 3시 구간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영업이 6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의 방향성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종목들 역시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합산 실적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제 8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응해서 하이브리드 생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또 SUV 등 고수익 차량을 중심으로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인데요. 내수 판매는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시장인 미국 쪽을 잘 공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오늘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 실적이 돌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 돌입을 했는데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쉽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시초가가 갭으로 상승을 하고 네. 그 시초가 이상을 잘 유지해 주면은 상승의 양봉이 연출이 될 텐데 네. 장중에 개장 초에 시초가 이상으로 출발했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장중한 때 마이너스도 나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2,788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으로 시초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도지역 내지는 하락의 상승의 음봉밖에 안 냈다는 네. 얘기죠. 그만큼 매수세는 약하고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쪽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어저께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3거래일 동안에 2조 5천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도 규모가 2천억대로 감소됐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저점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게 그나마라도 우리를 위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소식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6조 원. 항상 우리가 숫자로 볼 땐 조 단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이 6조는 바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네.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도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네. 뭐 8조 정도까지는 다 상단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높이 본 데가 9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10조를 훌쩍 넘어버리면서 맞습니다. 이러한 그 기대감이 연출이 되는데 25일 날 발표를 하죠. 네. 바로 이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5조 원대 중반 내외를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만 이제 잘하면 6조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로 바로 숫자 6조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뭐 역대 최대가 기대된다, 깜짝 실적 확실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앞서 짚어봤듯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상치는 매출 16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왜 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단일 품종이란 얘기죠. 그렇죠? 바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DS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퍼레이트 돼서 부분별로 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이닉스가 오히려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으로 삼성전자 1조 9천억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023년도 4분기에 하이닉스는 이미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적자 지속이었었죠. 그리고 지난 1분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은 작년 4분기, 1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조차도 하이닉스가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쪽 부분, 네. DS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얘기고 뭐 가전이라든가 뭐 모바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2022년에 2분기 매출이 13조 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18년에 2분기가 5조 6천억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뭐 5조 6천억이 만약에 넘어온다라면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분기 단위로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엇보다도 HBM을 선점했고 거기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달부터는 바로 5세대 HBM3 독점 공급을 지금 해주면서 네. 매출단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HBM3의 콜 테스트 통과 여부, 납품 여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3 부분 쪽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를 따돌리면서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이 연출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레거시 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디램 쪽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미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할 때도 일정하게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SK하이닉스도 그 수혜를 보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기업용 AI 서버 SSD 평균 가격이 20%에서 25%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 DS 부분에서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 원대도 넘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최대로 지금 6조 2천억 원이 전망됩니다. 삼성 DS 부문도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분기를 넘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뭐 내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가장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SMC도 그렇고 ASML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먼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메이저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를 미리 한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망을 상당히 뭐 3분기 또 내년에도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다란 네.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긍정적인 것은 디램 내 매출 비중이 작년만 해도 한 10% 내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SK하이닉스가 디램 쪽 부분에서 HBM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비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이 HBM이 이런 부분이 수익성 개선을 크게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에서도 아주 그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랙웨일 쪽과 관련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데 바로 이 하반기에 출시할 이 블랙웨일과 관련된 이걸 기반으로 한 바로 B10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B100 칩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특히 이 블랙웨일 기반 B100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칩 하나당 HBM3 8개에서 12개의 이러한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네.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얘기들도 어떻게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애가 타도록 열심히 하면서 퀄 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퀄 테스트 통과가 되고 엔비디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3분기 아니면 4분기부터라도 납품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매출 또 실적단에서도 조금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SK하이닉스의 변수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량하고 수익성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크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장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진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낮은 쪽에 주문을 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수익성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영업이익을 올해 한 22조 7천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22조 정도만 돼도 네. 2018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20조 그러니까 21조 네. 20조 8천억 정도였어요.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라는 거.
이 부분의 바로미터가 이번에 6조 원 내지는 6조에 근접해 주느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6자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 HBM이 필요한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요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23일 날 내일 오늘 저녁이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내일 애플 25일 날 아마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이제 8월 15일 날 네, 맞습니다.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얼마나 더 이 엔비디아의 제품의 수요, 투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성급하게 2분기부터 투자한 것만큼의 뭔가 AI 쪽에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SK 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실적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는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는 아무 의미 없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오히려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당겨서 7월 초부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올라왔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연동되는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새롭게 진입이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지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고 사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리스크죠. 바로 이제 트럼프의 발언. 뭐 우리를 꼭 집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대만의 TSMC와 관련돼서 방위비 뭐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니들이 다 갖고 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뭐 TSMC가 뭐 갖고 간 겁니까? 사실 뭐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다 포함되는 거겠죠? 네. 그런 어떠한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부담감. 거기에 이제 뭐 IRA 법안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관련된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왜 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반대로 미국 자국의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오히려 막 상승도 더 많이 그렇죠. 했어요. 네. 하락도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동반해서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에서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3위에 불과합니다. 또 인텔이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진짜로 트럼프처럼 우리 뭐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TSMC를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경기가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떤 정치적 발언은 우리가 단기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일정하게는 반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예를 들어서 전력 설비 쪽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의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현재 위치들을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뭐 24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7만 2천 원, 3천 원대 제가 열심히 외쳐도 안 사다가 8만 4, 5천 원에 막 들어가거나 8만 7, 8천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잠깐 핵심적인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아주고 자리를 잡아줘야
지만 소부장의 핵심적인 두 종목인 바로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들도 하방을 잡고 반등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현재 위치들이 어떤지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 20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은 잘 잡아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는 좀 오버슈팅이 됐던 자리니까 20만 원을 중심축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요. 지난번에 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저항을 보여주었던 이 18만 원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닉스를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말아야 될 자리 18만 원. 그리고 지금은 2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 제일 좋은 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12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것들의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 2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직전의 고점대가 저항인데 안 깨지고 있는 83,000원에서부터 84,000원. 이러한 자리를 지지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 걸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내일부터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에 들어갈 자리.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 18만 원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삼성전자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돌파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돌파가 돼 주니까 추가적인 88,000원 라인까지도 쉽게 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 83,000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 공방들을 삼성전자 역시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 8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요 87,000원과 8,000원이 지지와 저항의 조로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바로 이쪽에 있는 자리 78,000원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8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은 8만 원 초반 자리나 그 이하 자리에서 공략하는 그런 어떠한 전략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87,000원부터 8,000원은 또 저항의 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라인을 잡아놓고 접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바로 SK 하이닉스와 연동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 아니겠습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횡보해 주었던 이러한 자리들의 상단의 자리와 하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14만 원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지면은 12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12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요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6만 원의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면 다시 18만 원이 상단으로 이런 박스권의 중심값과 하단 상단이 놓여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해 주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자리에 이제 14만 5천 원을 중심으로 오늘도 14만 2천 원에서 조금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14만 원 초반 자리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다시 한번 양봉들이 연출되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 구간들에서 이러한 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다시 또 횡보하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이 오히려 이 직전의 고점이었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45,000원부터 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지지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4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고 이 중심값이라고 하는 것은 52,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56,000원에서부터 58,000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큰 지지와 저항 상단과 하단에 있어서의 하단에 근접해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보다는 얘 역시
돌아서 주는 모습들이라든가 하방을 잡는 거 확인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좀 실려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대표적인 반도체 쪽이라든가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 사실 7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탄력도가 떨어진 반면에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밀렸던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종목이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가까이 조정을 보였던 현대차도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6월 중순에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 한 달 동안 가격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하방 잡는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 나온다. 자동차 쪽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으니까 얘네들 쪽으로 대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요 쪽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동안에 반도체 쪽들은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가 다시 또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나오지 않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스토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전략까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내일장 체크포인트로 넘어갈 텐데요. 소장님,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살짝 짚어보긴 했는데 미국에서 오늘 밤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좀 우리 증시에선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지수 기준으로 400에서부터 360에서 400 올라갔다. 거기에서 다시 또 40포인트 상승을 보였으니까 20포인트, 380이 하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진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순환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마 관련주들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수출 관련해서 업황이라든가 경기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 반도체 쪽들이라든가 자동차 쪽들, 연일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든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더 뛰어넘는 이러한 어떤 전력기기 쪽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니까 같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빠르게 돌려놓는 놈들은 결과적으로 실적들이 나와주니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 쪽들은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수주 모멘텀 오늘 좀 쉬었다가 방산주들이 다시 돌아 나오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원전 쪽들이 또 돌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순환 흐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조선업종들 여전히 종목별로 숨고르기 하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것. 또 금리 인하 수혜 관련해서도 재건주들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단순하게 재건이라는 좀 측면보다는 이제 건설 쪽들도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조금 여유 있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도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년 후년부터 로봇과 관련된 휴먼 로봇 테슬라에서 만든 제품 출시하겠다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저점은 잡아주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는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혜도 되고 가고자 하는 길이 그쪽이다. AI와 로봇, 결국은 로봇 관련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정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로봇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수출 모멘텀, 실적 모멘텀 나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정리하고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초록밴드의 강의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때릴 거냐, 아니면 어떤 거를 더 살 거냐, 또 어떤 거는 갖고 있을 거냐,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왔고 되밀리고 다시 또 반등 시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스포츠는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죠. 뭐가 살아있습니까? 실적은 살아있는 겁니다. 밀릴 때는 같이 밀리지만 뭐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특히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고점에서 일순간에 무너졌는데, 바로 LS 일렉트릭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순간적인 급등들이 그 며칠 동안에 하락한 부분을 다 만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말씀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장중 실전 매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되겠죠. 오늘 아쉽게 끝났지만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더 이어질지,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마감이 됐다, 내일 아침에 개파락한다, 그냥 주저앉을지 아니면 되돌릴지, 또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포트의 변화를 가져줄지,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하게 됩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세 종목이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께 어저께 이 시간에 공략할 종목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습니까? 퀴즈로 내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점검을 하면서 아쉽게 1차 목표가 돌파를 못했지만 100원 차이였나요, 여러분들? 룰은 룰이니까 밀릴 때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5% 여러분들, 적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11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 당시에 방송 화면이죠. 하고 나서 이제 횡보 조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구간에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1차 목표가를 45,000원을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이제 여러분들께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속 주가가 흔들흔들하면서 변동성이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한된 변동성 속에서 우상향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돌파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장중의 고점 46,550원, 여러분들 고가 기준 22.5%입니다. 주가의 지지와 저항 기간의 추세들을 너무나도 이쁘게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재료들이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누적적인 수주 소식, 추가적인 방산, 철도 쪽의 수주, 어떤 면에서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년 동안의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인데요. 사실 시세를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진통의 과정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진통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이러한 저항을 보이고 지지를 받고 돌파 시도하고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한 단계 다시 또 돌파하려다가 내려오고 이탈되니까 여기까지 되밀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나타나죠. 여러분들 2년 동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그동안 못하다가 올해 여러분들 3월 달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거래도 증가가 돼주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밀릴 때 이 직전에 작년에 여러분들 이 상반기 이 자리죠. 여러분들 1년 만에 돌파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진정한 돌파죠. 장기간에 걸친 저항의 자리가 이번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이거는 새로운 시세의 흐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올라왔네? 뭐 25,000원, 6,000원부터 올라왔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4만 원이 살짝 이탈됐던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4만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뭐 한 10%, 15% 올라왔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새로운 시세의 시작점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캔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이었죠? 예,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참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험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뭐 마치 누가 인위적으로 누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막 돌파를 합니다. 일순간에 또.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했죠. 캔들은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에서 쌍봉 패턴처럼 하고 다시 밀렸다가 돌파를 오늘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그림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6월 11일이니까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여러분들. 그렇죠? 지난번 구간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뭐 전량 매도를 하든 뭐 매도 못했으면 홀딩하고 있다가 돌파됐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거나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별로 매도 공세가 심하지 않았죠.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이아도 파란 다이아가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돌아서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눌림목이 연출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자리들입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돌파하러 가니까 돌파할 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제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날이 오늘이 된 거죠. 딱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이네요. 여러분들. 자, 2차 목표가 5만 원. 계속해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카페24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자마자 바로 목표가 도달해버렸어요. 오늘은 현대로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일 바로 카페24를 가지고 또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요. 약간 비슷한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횡보 구간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국내 혈당 측정기의 대장.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거래도 여기서 한번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들어왔고요. 조금 지금 눌림목 숨고르기 주고 있습니다. 뭐 돌파한다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들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우리가 공략할 타이밍을 찾아보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에서 여러분들 오늘 공략한 종목들 또 새롭게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내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큐브엔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장 최대 주주 변경 소식과 함께 9%가량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이 VT가 리들샷 제조사인 ENC를 인수하면서 조금 더 화장품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100억 원 규모의 이 큐브엔터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2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반기에 비만 치료라는 테마를 안고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블루엠텍이 13%가량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제형, 다양한 방법의 신약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기술 이전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블루엠텍은 2.5%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오늘 정확하게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이제 후보로 거의 확실시가 됐습니다. 잠재적 경쟁자들이 지지 행렬에 동참을 하기도 했고요. 필요한 대의원 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바이오 오늘장에서는 큰 시세를 내진 못했지만 외에는 다른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우리바이오는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들을 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대장 힌트였는데 사실 저는요, 이 혈당 측정기란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 건강하시니까. 네, 그럼. 저는 이제 정기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잠깐 고개 돌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늘로 컥 해서 즉석에서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혈당 체크를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당은 없는데. 바로 이제 우리 연세가 있으시고 요즘은 또 청년 소아혈당 당뇨 환자들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고 이 피 보는 거 다 싫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산 최초 연소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 에어가 10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이 바로 혈당 측정과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이센스, 정말 센스 있는 그런 네. 기업이다라고도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광동제약의 프리시전 바이오를 160억에 매각을 해서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자금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R&D 투자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갤럭시 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 센서 뭐 이렇게 워치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건강 측정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이러면서 이제 이 삼성 바이오와 함께 헬스케어 쪽 부분의 협업도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혈당 측정 시장에 이제 대표적인 로슈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쟁 업체가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 관련 뭐 대표이사도 그렇고 상당히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뭔가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그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겠는데 실적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까지는 고만고만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매출단도 2,500억에서 뭐 3,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뭐 한 지난 2021년, 22년도에는 뭐 전년 대비했을 때 13% 이렇게 성장을 했고 2023년에는 조금 성장이 정체가 됐고요. 올해 이제 2023년 대비해서 6.9% 예상이 되는데 2025년 내년부터 매출단이 3,300억, 뭐 4,000억 가까이 증가를 해주면서 매출도 16%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348억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한 110억 정도, 100억대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159억, 220억 이렇게 44% 이상, 38%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순이익도 올해 작년 34억을 저점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순이익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EPS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사실은 작년 말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한번 요 3만 원까지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바로 2023년도였죠.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 5월 달에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만 원을 넘어갔다가 그리고 되돌리 파동이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간들은요. 급격하게 하락 조정 보인 이후에 거의 뭐 횡보 조정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3, 4개월 동안.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하단부 1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제 막 박스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을 이탈가로 잡고 내일 시초가 이하 자리 2만 원 뭐 초반 자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23,500원을 직전에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1차 목표가가 빨리 가면 갈수록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목표가는 23,5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